비명에 돌아가셨지만 그 김동길 박사 말씀대로 아주 5,000년 만에 우리한테 입합, 백미, 쌀밥, 입합을 먹이준 대통령 그분 말씀이 또 남북이 하나가 되지는 못했지만 참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대통령 6대 강국으로 군사력을 6대 강국으로 만드는 그러한 국가 지도자 참 그립다 생각을 하는 나머지 발길이 여기 국립묘지 유병수 여사 소리 들렸어 여기서 산까지를 통해서 국민으로 해먹기 어렵다는데 그게 참 우리 아까들은 박 대통령 주무실 때 보면 참 아주 안 됐다고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래서 자 이거 괜히 여기 와가지고 지금 근데 조금 있더니 문이 탁 열리더니 경호원이 문 여는데 박 대통령 들어오시잖아 남에서 내가 또 벌떡 일어났죠.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각하 어떤 일입니까 또 일어났지. 나니 하여간 기자로서 여기 깡패가 여기 같구만. 어, 70년대에 제가 TBS 앵커맨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냥 좀 바삐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청와대에서 전화 왔는데 아니 청와대 대변인이 다 우리 언론계 선배고 다 이런데 엉뚱하게 청와대 무슨 유경수 여사의 뭐 비서비슷한 분이 전화해가지고 저녁에 좀 뵙자고 하는 유경수의 말씀을 전해서 알았다고 뭐 조그만 속옷 접경실이 있어요. 퍼스트 레이디는 거기서 하는데 얼마나 나를 칭찬하시는지 비행기를 막 태우더라고 사모님이. 그래서 고도 한 12,000피트 올라갈 쯤 됐더니 얼굴이 확 바뀌면서 그나저나 봉두환 씨 우리 좋아하는데 입만 열면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과 잘 정부를 비판한다 해서 사모님 앵커맨의 기자라는 게 저는 저 이승만 박사 때 경무대 출입부터 했습니다. 비판 안 하면 뭐 장사하는 겁니까? 아니 장사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너무 심하다고. 봉도환 씨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그 톡쇼 정서남북이라는 데 나와서 뭐 저 누구 목사님 한 분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그 같은 동료 언론인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나왔는데 국민 노릇 해먹기 힘들다는 게 말하자면 주제 비슷하게 하는데 어째서 힘들다는 얘기만 합니까? 좀 잘하는 얘기도 좀 하면 안 되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냥 비판하는데 공화당 내에 이런 사람 불러다 좀 하시든지 또 아니면 언론계 밖에라도 누구누구 저희들이 보니까 어느 인사가 있는데 그런 분 좀 모셔다가 토론도 하고 좀 그러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와서 방송국 와서 PD 노릇 하시죠. 그랬더니 지금 농담할 때입니까? 한참 얘기하는데 자꾸만 나쁜 소리만 하기가 좀 민망한 모양이에요. 내가 1965년 그 5월 16일 저 한미 정상회담 할 때 한국일보 특파원으로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그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좀 바꾸더라고요. 우리 부부간에 봉두환 씨 참 좋아한다고. 어젯밤에 한 동서남북에서 어느 조양용 목사라든가 뭐 언론인 누가 해서 국민으로 해먹기 어렵다는데 그게 참 우리 아까들은 박 대통령 주무실 때 보면 참 아주 안 됐다고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래서 자 이거 괜히 여기 와가지고 지금 근데 조금 있더니 문이 탁 열리더니
경호원이 문 열는데 박 대통령 들어오시잖아. 남에서 내가 또 벌떡 일어났죠.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각하. 어떤 일입니까? 또 일어났지. 나는 하여간 기자로서 여기 깡패가 여기 같구나. 그게 한참 하더니 유경수 여사가 좋게 말씀을 설명을 하더라고. 간략하게 브리핑 비슷하게. 그랬더니 알았어. 이 사람 뭐 입만 열면 뭐 무슨 난 비판한다는 식으로. 근데 유경수 여사 갑자기 식사를 좀 하고 가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식사? 우리 뭐 그때 뭐 그랬더니 뭐 올라갔죠. 2층에 올라갔더니 이미 따님 두 분은 앉아 있어요. 박근혜. 그때 지만군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아마 공부를 하다가 왔나 봐요. 근데 안녕하세요. 그거 앉으니까 야 손님한테 인사하기만 다시 해. 그랬더니 일단 안녕하십니까 해서 야 어이 각하가 우리 대통령 각하 굉장히 무서운 분이네. 그때 무섭긴 무서워. 내가 초등학교 요새 말하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그러잖아요. 그거 교사인 건 몰라? 그래서 대구 사범 나오셨죠? 공부 잘하셨어요? 했더니 잘하긴 뭘. 그래서 풀리기 시작했는데 이거 봐. 우리 여기 있는 부성구랑이 있는데 그 농촌에서 먹는 식사예요. 그걸 해서 내가 이거 비벼서 너나 먹자고. 그래서 내 속으로 아니 내가 VIP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앵커맨 오라 그랬으면 좀 불고기도 있고 뭐 갈비도 있고 좀 있어야지. 청와대에서만 돈 내키면 뭐해.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다가 또 한 잔 먹은 게 좋습니다. 야, 비벼 먹읍시다. 둘이서 비벼서 노나 먹재 또. 나 이런 대통령이 좀 그게 완전히 농촌에 갔을 때 왜 그 품앗이하고 왜 농민들 먹는 식이 포즈를 해서 됐어요. 포즈 좀 마세요. 이거 포고 뭐 심부름 해놓고 팁 내라니까 팁은 무슨 팁이야? 뭐 이렇게 농담하면서 그 푸성기가 잔뜩 들어있는 비빔밥 그 노나 먹은 거. 대통령 일국의 국가 원수인데 야, 이 양반이 진짜 대통령인가? 국민학교 아니 국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인가? 이런 그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는데 그 가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더라고요. 기자한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돌아가시고 나서 더 좋아지고 그리워지고 네? 울컥하는 마음 가끔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또 그런 거지 뭐. 비명이 돌아가셨지만 그 김동길 박사 말씀대로 아주 5,000년 만에 우리한테 입합, 백미, 쌀밥, 입합을 먹이는 대통령 그분 말씀이 또 남북이 하나가 되지는 못했지만 참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대통령 6대 강국으로 군사력을 6대 강국으로 만드는 그러한 국가 지도자 참 그립다 생각하는 나머지 발길이 저희 국민명이라는 저희가 그래서 많이 하니까 있어서 나중에 아들 예수님 또한 그랬습니다. 전주에서 많이 하니 이제와 저희 주를 저희 주인을 위하여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부와 지지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 아멘. 그 박 대통령이 그 부인의 그 행렬 행렬이 가는 거를 이렇게 손대고 하는 걸 찍었는데 그 가슴 울컥거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이제 혼자 계시니까 가끔 이제 약줄 좀 하시는데 그 유경수 여사의 영정 앞에서 이렇게 마시는 술. 이건 공보처에서 하지 않고 그 대변인이 찍은 건데 그것도 보면 부부 일심동체라고도 할까 그 같이 고민하면서 청와대 안주인 노릇한 유경수 여사
우리나라가 세상을 떠나고 자기 곁을 떠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그 마음, 모습, 그때 상황, 그걸 마침 난 그때 앵커맨 할 때인데 아주 안 좋지. 아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대개 누가 돌아가시면 한 잔 술에 그냥 하고 자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그날 날씨가 비가 곧 와야 되는 날씨였어요. 흐리고 이상해. 8월 15일이니까 막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날씨가 그랬으리라고 보는데, 조금 미신적으로 이걸 좀 더듬어 보면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는 것을 하늘에서도 눈물 짓고, 그지? 그 날씨도 이렇게 먹구름이 들이치는 그 이상한 날씨였어요, 그날. 난 방송국에 뛰어가야 되니까 생생하게 그걸 느낄 수가 있었죠. 가슴이 콱 메이더라고. 예.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우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퍼스트 레이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그 양반은 남편인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내가 왜 의왕시에 있는 송나자로 마을이라고 남환자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처음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퍼스트 레이디가 찾아오니까 우리 이경재 신부님이 아주 만세삼천그랬죠. 너무나. 그래서 한생병 환우들 나환자 샤워 시스템 하는 거 그거 했고, 또 아치도 해주고. 유경수 여사가 청와대 돌아가서 박정희 대통령 나환우들하고 악수했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야, 유경수 여사가 나환우들하고 악수했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했습니다. 난 50년 했으니까. 그래서 저기 360명이 토굴 같은 데 살던 사람들이, 물론 이경재 신부님이 다 만들었지만, 그런 유경수 여사의 도움과 또는 그런 지원이 없었으면 또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규모의 나자로 마을이 됐죠. 지금 360명의 환자가 토굴에서 살고 그랬지만 지금은 17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에 레프러시, 나병이 없어졌거든요. 그 사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도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했다. 난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도 책에도 삶과 꿈이라는 데 썼었지만 65년 5월 16일 날 존슨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와가지고 존슨 대통령이 박 대통령 마음을 사기 위해서, 왜 마음을 사냐면 그때 월남전에 늪지대에 그냥 함입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존슨 대통령을 밀어줬기 때문에 그때 풀기자 하던 우리들이 굉장히 긍지를 느꼈어요.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대접을 받나? 그때부터 한미동맹이 계속 다져오면서, 공고히 다져지면서 미국의 약간의 영향력과 협조로 우리가 오늘 현재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또 6대 군사 대국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고, 이런 엄청난 분단 국가에선 볼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5,000년 만에 처음으로 입합, 흰쌀, 밥을 먹여준 대통령. 제 얘기 아니라 영국과 동창회장 할 때 고문 노릇 하시던 김동길 박사가 밤낮 글 쓰는 거 보면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에서 선배님 밤낮 잡혀가서 남산에 끌려가서 고생한 이거 봐, 나는 링컨을 공부한 역사학자야. 역사적으로 위대하다는 얘기야 박정희가. 그래서 그분은 피안노뿐인데 김동길 박사
우리가 입합 먹게 된 게 박정희 덕이야. 입합이라는 게 흰밥. 그렇게 숨어있는 그 말하자면 애국자며 인재며 학자가 김동길 박사인데 그분 말씀이 어디 찾아보세요.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꼭 이렇게 쓰거든. 우리 같은 게 좀 기자 출신인데 위대한 대통령 이게 하기 어려운데 그분 그렇게 소신껏 하더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죠. 김동길 박사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다 하는 종이를 제가 후배로서 내리는 거죠. 그 수도 육군병원에서 돌아가셨을 때 가서 벨트, 허리띠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수도 육군병원장이. 그 진찰하러 왔을 때 무슨 대통령이 좀 허리띠 같은 거 하나 좀 새거 좀 하지 그랬냐. 그렇게 검사했고 또 옛날에 미국 그 M16 라이플 그 M16을 국내에서 이제 그 생산했을 때 그거를 한국에서 받아들였다고 해서 M16 제조회사의 사장이 왔을 때 깜짝 놀랐대. 대통령 앉아 계시는데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 틀고 있더라. 뭐 그런 걸 나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검소하게 지내셨나 봐. 청와대 안에서. 같이 특파원하던 분이 이제 대변인이 왔는데 김상진 씨라고 굉장히 그 대통령한테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 아주 굉장히 높이 그 칭찬하고 평가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누가 시켜서 그런지 아니에요. 대통령이 생각보다 생활 자체를 검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도 언론계에 있을 땐 정치부장도 하고 뭐 국장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외국 손님이 올 때만 에어컨 틀고 외국 손님이 안 오면 라니구 바람으로 뭘 하시고 그거 양면 게지 같은 거 그냥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만년필로 쓰시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 뭐 월급 받으니까 괜히 그러지 했더니 이 사람하고는 얘기도 못하고 썼나 보고. 그렇게 그 밑에 보좌관으로 가고 비서로 가면 그렇게 존경심이 생긴다는 거예요.